강남 호텔 상견례 자리, 최경자 교수가 말순 할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반찬가게 할머니라니. 세상에 우리 집 체면이 있지. 말순 할머니는 웃으며 견뎌내지만 하객들의 시선이 모멸로 꽂히는 걸 느낍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에 경자는 신부 아버지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죠. 역시 격이 다르네. 하는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김말순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셨죠. 78배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손놀림이 빠른 말순 할머니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용 김치가 떨어져 가는군요. 말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다. 30년째 운영해온 이 작은 반찬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멸치볶음 주세요. 동네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네, 어제 새로 만든 거 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해드리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장님도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게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께는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드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단짠단짠한 반찬을 추천해 드리셨죠. 김할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우리 애들이 다른 반찬은 안 먹어도 할머니 반찬만큼은 잘 먹거든요. 젊은 엄마가 고마워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말순 할머니의 아들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까지 오른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서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민호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손님들도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김할머니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가 혼자서 키우신 것 치고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결실을 보는 지금은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말순 할머니는 집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작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시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워 보였죠. 낡은 나무 장롱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맨 아래쪽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낡은 여권, 그리고 반짝이는 훈장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모두 영어로 적혀 있었고 공식적인 도장과 서명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여권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아닌 다른 이름, 그것도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어루만지시는데 그 사진 속에는 양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말순 할머니가 있었죠.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함께 있었고 뒤쪽으로는 큰 회의장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참 오래됐구나.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죠.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민호만 잘 살면 됐지. 그렇게 중엠거리시며 다시 서류들을 정리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눈가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랍 한쪽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에는 외국 우표가 붙어 있었고 발신인 주소가 영어로 적혀 있었죠. 말순 할머니는 그 편지를 잠시 들여다보시다가 이내 다시 서랍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 아들을 맞으러 나가셨죠. 아이고, 우리 민호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일로? 민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졌죠.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구나. 밥은 먹고 왔니? 민호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호가 드디어. 네,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해요. 민호는 연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집안에서 자란 신부는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좋은 집안과 우리 같은 서민이 어울릴까?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상견례 당일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는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그리고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말순 할머니가 평소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민호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말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확인하시며 괜찮을까? 하고 중얼거리셨던 모습이 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약속 시간 10분 전 신부 측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신부 어머니인 최경자 교수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났죠. 유명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지식인다운 품격과 함께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풍겼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인 지연이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민호 옆에 섰죠. 그런데 최경자 교수의 시선이 말순 할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말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경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자는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찬 가게를 한다더니
정말 촌스럽네. 그녀의 눈에는 말순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와 수수한 모습이 자신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신부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말순 할머니 쪽으로 흘러갔죠. 민호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자가 질문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일이지만 민호를 키우며 살아왔죠. 그 순간 경자와 신부 아버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경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반찬 가게라니. 우리 집안 체면에 어울리지 않네. 지연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자영업이 힘드시겠어요. 그의 말에는 동정 섞인 시선이 담겨 있었죠. 마치 가난한 집안을 불쌍히 여기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경력과 업적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지연이를 어렸을 때부터 해외 교육을 시켰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까지 구사하거든요. 문화적 소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클래식 음악과 미술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말순 할머니와 민호를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 다소 어색해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말순 할머니에게는 모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에요. 경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세우셨고 아버지께서도 교육계에 몸담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도 자연스럽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말순 할머니의 배경과 비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점점 불편해지는 분위기를 느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은 결혼도 문화적 배경이 비슷해야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사교활동도 있고 이런 말들은 결국 말순 할머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이터가 서양식 코스 요리를 가져왔는데 말순 할머니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경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신부 아버지와 또다시 눈빛을 주고받았죠. 역시 격이 다르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살아오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버텨온 세월들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경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어야겠네요. 물론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앞으로도 이런 만남이 부담스럽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민호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반찬가게 일을 하고 계셨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죠. 단골 손님들도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할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순 할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자 교수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김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경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신가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경자는 상견례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 같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말투나 행동에서 일반적인 서민층과는 다른 무언가가. 사실 경자는 말순 할머니가 모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모습이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과거 경력, 학력, 그리고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다 알아보세요.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할 만한 일은 없었는지도요. 경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한편 반찬 가게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늘 그랬듯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맡고 계셨죠. 하지만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어딘가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노인은 말순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이십니까?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정말 김 박사님이 맞으시군요. 노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UN 한국 대표부에서 일했었죠. 김 박사님을 기억 못하실 리가 없는데. 박영수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 1982년 UN 총회에서 여성 인권에 관한 연설을 하셨던 그분 맞으시죠? 한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셨던.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사세요? 김 박사님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분인데.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분은 누구시고? 박영수는 민호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아, 이분이 김 박사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정말 어머님을 닮아 인상이 좋으시네요.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 박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드님,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시는군요. 말순 할머니는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영수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엔에서 한국의 여성 인권을 대변하셨어요. 특히 1982년 총회에서의 연설은 전 세계가 주목했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인가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박영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당시 한국 여성들의 교육권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영어와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면서 각국 대표들을 설득하셨죠. 덕분에 한국의 여성 지위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왜 이런 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보다는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했어. 박영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 신문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 할머니가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한국 여성 인권의 새로운 희망, 김말순 박사라고 적혀 있었죠.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이게 정말 어머님이세요?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옛날 이야기야. 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은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박영수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사세요? 김 박사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이라니요. 민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정성스럽게 일하신 곳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영수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좋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몰랐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이죠. 박영수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언젠가는 세상에 다시 알려져야 할 뿐입니다. 숨어 계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명함을 남긴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호와 말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둘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고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노인이 보여준 신문 기사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유엔에서 일하셨을까?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기셨을까? 온갖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호는 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호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말순 할머니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유엔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반찬을 만지작거리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민호야, 그런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중요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안방으로 들어가자. 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서 오래된 여권과 서류들, 그리고 반짝이는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말순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마리안? 이게 뭐예요? 그게 내 영문 이름이었단다. 유엔에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이름이지.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영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들이었고 유엔 여성인권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말 오랫동안 일하셨네요. 그래,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지. 말순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민호의 질문에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를 혼자 키워야 했어. 그때 너는 겨우 5살이었지.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건 화려해 보여도 결국 남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었거든.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안정된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후회는 안 해. 너를 잘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었어.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받은 감사패와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편지들이었죠. 민호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과 일하셨다니. 특히 이 편지는 소중해. 말순 할머니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을 가리키셨습니다. 1982년 총회에서 연설을 한 후에 한국의 한 여대생이 보낸 편지야. 자신도 어머님처럼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썼더구나. 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그 편지를 읽어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런 걸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너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민호 오빠, 지금 시간 있어요? 엄마가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대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경자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하네요. 말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상견례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아닐까?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녀올게요.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민호는 지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서 최경자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민호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호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경자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요? 왜 그런 일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죠. 경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말순 할머니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운영, 남편 사망, 아들 교육 등 평범한 내용들이었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민호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머님의 젊은 시절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같아서.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 같았거든요. 최경자 교수는 민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니 정말 이상해요. 어머님의 20대부터 40대까지의 기록이 거의 공백이에요. 대체 그 시절에 뭘 하셨던 걸까요? 민호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유엔 경력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어머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저를 키우시느라 바쁘셨고,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갔죠.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상견례 때 보니까 교양이나 품격이 일반인과는 달랐거든요. 지연이 중간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호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경자는 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죠. 교수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김말순 씨에 대해서요. 경자는 민호를 의식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탐정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용이 들렸습니다. 1970년대에 해외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지연은 당황하며 민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잠깐만요.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에서 어머님 과거를 조사하고 있어요. 곧 유엔에서 활동하신 걸 알아낼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어. 어머님, 왜 그렇게 담담하세요? 상대방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는 초조해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숨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 사흘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민호 오빠 엄마가 어머님에 대해 알아낸 게 있대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와 말순 할머니는 지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경자 교수는 승리자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죠. 어서 오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아니 정확히는 킴마리안 씨라고 해야겠네요. 경자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네, 그 이름도 제 이름입니다. 정말 뻔뻔하시네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셨어요? 경자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활동했다는 게 사실이군요. 하지만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경력을 알아냈으면서도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엔에서 일하신 건 대단한 일 아닌가요? 대단하긴요. 경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냥 외국인 집안 살림이나 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유엔 직원들 집안일 돕고 통역 비슷한 일하고 그런 걸 무슨 대단한 경력인 것처럼 포장하시다니.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증거가 있나요? 경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나 문서 같은 거 말이에요. 아무나 유엔에서 일했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경자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어도 과장은 하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집안 돕는 일을 무슨 국제적인 업무인 것처럼. 지연이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 민호 오빠와는 상관없잖아요. 지연아, 넌 정말 철없구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상대방의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고. 경자는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이에요.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허세까지 부리시다니. 차라리 솔직하게 사시는 게 나았을 텐데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그때 경자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법이죠. 말순 할머니는 일어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사과하실 일 아니에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민호는 연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지연은 울먹이며 말렸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경자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죠.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 읽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과거가 이렇게 모욕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내가 허세를 부린 걸까? 말순 할머니는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으시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단골 손님들이 김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민호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지영과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죠. 동료들이 부장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라고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도 아픈데 어머니가 모욕당한 일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서 어머니가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죠. 어머님, 또 그러고 계세요? 민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내가 정말 허세를 부린 걸까? 말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분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하신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괜히 과거에 집착했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 하셨죠.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는데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분이었죠. 그분은 가게로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김말순 선생님 계신가요? 말순 할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외교부에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분은 가방에서 공식적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외교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편지였죠. 민호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외교부 직원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의 유엔 여성인권 특별대표단이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김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김 선생님께서 1980년대에 유엔에서 하신 여성 인권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1982년 총회 연설은 지금도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외교부 직원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 자료로요? 네, 전 세계 여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서 김 선생님의 연설 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대표단도 그 영상을 보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교부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김 선생님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가 이런 곳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찾기 어려우셨겠죠. 말순 할머니는 자조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외교부 직원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하신 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있어요. 당시에는 몰랐던 선생님 연설의 의미가 지금에 와서야 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롯데호텔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외교부 직원이 말하자 말순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언론이요? 그런 큰 일로 만들 필요는. 선생님, 이건 우리나라의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가셔야 해요. 어머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주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인데. 외교부 직원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만남의 영상은 전 세계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김 선생님의 현재 모습과 과거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민호야, 정말 가야 할까? 물론이죠,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받으실 마땅한 대우예요. 민호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최경자 교수에게 받은 모욕과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말 내가 나서도 될까? 또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부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다시 빛날 날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모습을 정돈하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호야,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드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수십 년 전 유엔에서 당당하게 연설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엔 여성인권특별대표단, 외교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한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였죠. 말순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입장하며 이런 큰 행사가 될 줄 몰랐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복을 단정히 입고 계셨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구나. 그냥 조용히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미 행사는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만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80년대 유엔에서 한국 여성 인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김말순 선생님을 모시고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것이 어색하셨습니다. 유엔 대표단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존슨 박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김말순 박사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1982년 연설을 대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받은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 연설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말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존슨 박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하다니요. 그 연설은 제가 여성 인권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선생님의 그 당당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다른 대표단 멤버도 말을 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설은 현재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여성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선생님의 명언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최경자 교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경자는 신문에서 이 행사 소식을 보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죠. 저게 정말 그 반찬가게 할머니야?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도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민호를 발견하고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할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저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김말순 선생님의 1982년 UN 총회 연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죠. 화면에는 40여 년 전의 젊은 말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UN 총회장 연단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의 말순 할머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며 전 세계를 향해 한국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화면 속의 말순 할머니는 유창한 영어로 힘차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말순 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런 대단한 분이 내 어머니였구나. 최경자 교수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자신이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경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UN 대표단은 물론이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말순 할머니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김말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선도국가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장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사를 했습니다. 과분한 대접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모습조차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화려한 과거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었거든요. 그 답변을 들은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그런 어머니를 향한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최경자 교수는 행사장 구석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명확해졌죠. 일주일 전에 그 할머니를 향해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허세를 부린다고 했지. 외국인 집안 살림이나 하는 일이라고. 행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유엔 대표단은 말순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 인권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0년 전 그 연설의 후속편을 들려주셨으면 해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말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욕당하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당당함을 되찾으신 것 같았죠. 민호는 어머니의 그런 변화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유엔 행사가 끝난 지 사흘 후 말순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그 유명한 김말순 박사님이 여기서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요? 젊은 여성들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으셨습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이런 질문들에 말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죠. 용기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성도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처받고 위축되어 계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다시 예전의 당당함을 되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을 찾아오다니.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최경자 교수였습니다. 경자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온 것이었죠.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경자를 보자마자 놀라셨습니다. 며칠 전 유엔 행사장에서 멀리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죠. 저는 최경자입니다.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제야 누구인지 알아보셨습니다. 민호의 연인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아, 지연이 어머니시군요.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그런 훌륭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걸. 경자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 과거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경자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해서, 학력이 높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경자에게 차 한 잔을 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사실 선생님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경자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품격이나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일반적인 분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지연은 어머니가 이곳에 온 걸 알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가게 안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분해서 안도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은 말순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지연아, 어서 와라. 말순 할머니는 지연을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일이 있었지만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있었어. 경자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어머니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정말 실례했어요. 특히 저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말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 지난 일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너그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숨겨뒀던 과거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경자는 그런 말순 할머니의 포용력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지연아? 민호 오빠. 두 사람은 며칠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의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분들이 사과하러 오셨단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지연아, 그리고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자는 민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으니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민호야,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몇 주 후, 민호와 지연의 결혼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하객들은 모두 말순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이 여기 계시다니. 아드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결혼식 연회장에서 말순 할머니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란 건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떳떳하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씀에 연회장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자랑은 회사 직함이 아니라 어머님의 이름입니다. 연회장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으셨죠. 최경자 교수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말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사람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 곁에 섰죠.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진짜 자부심을 배웠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그런 말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연회장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숨겨진 과거가 빛을 발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